하나였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데 어디 저축해 놓은 돈은 좀 모자란다. 당연히 대출부터 떠올리게 되죠. 물론 이제 빚을 안 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민연금 내가 낸 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국민연금이 최근에 이 대출 시스템을 좀 개선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버론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이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네. 공식 명칭은 국민연금 수급자 금융지원이고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의료비나 전월세 보증금이나 장례비 그리고 각종 생활 안정비가 필요할 때 이 연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고요. 다만 요거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 거여가지고요. 아하. 받을 예정이거나 뭐 혹은 또 수급권을 이제 소수의 분들은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실버론의 정확한 이름이 국민연금 수급자 금융지원.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제 노령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면 다른 금융사에서 이미 대출 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뭐 한도라든지 이런 게 나올까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버론 이용 시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많으셔도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용이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하시는 거 가능해요. 다만 이거 순서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반대로 실버론을 내가 이미 받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일반적인 은행의 대출 받으실 때 제한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른 은행의 대출들을 먼저 받고 나서 실버론 신청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미 실버론을 신청한 게 있으면 이게 네, 대출 한도에 좀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으니 네. 그러면은 다른 은행 대출 다른 기관부터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실버론을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금리는 얼마나 돼요? 한도는 또 얼마까지 나올까요? 네, 이게 분기별로 변동이 되는 거라서요. 25년도 10월에서 12월 기준으로 실버론의 대출금리 연 2.51%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편이고요. 이 정책금리로 동결돼 있어서 이제 금리가 좀 불안할 때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도는 한 번에 최대 1,000만 원이고요.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 장제비 등 용도를 증빙을 하고 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버론의 대출 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차주마다 다른 게 아니라? 네네, 분기별로 바뀌는 거고요. 이게 좀 일괄 적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연 2.51%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저렴한 편이긴 네. 하고 물론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담보긴 하니까 그렇죠. 일종의 또 담보대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갚을 때 상환하는 방식은 어때요? 네, 원리금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월 연금 지급일에 상환 원리금을 자동이체로 상환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원한다면 따로 우리가 상환하는 게 아니라 연금 급여 공제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면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이자 얼마 나올까? 요거 국민연금 공동 홈페이지에서 이자 모의 계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그 이자도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네. 최대 5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거다 보니까 고령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입이 또 일정치 않을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이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뭐 연체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동이체,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상환하겠다 하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이 원리금 연체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상환액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연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그냥 깎이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실버론은 이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버론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연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금 수급액이 대출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연금 전액이 상환에 쓰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도 상환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상환 안내 나가고요. 다만 뭐 일부의 뭐
심각한 사정이나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과 상담 후에 상환, 유예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성격인데 그 상환 제대로 못 갚게 되면은 원금에서 깎여 나가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네. 꼭 아셔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 담보대출 실버론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좀 더 편해졌나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네. 그런데 일부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배우자의 장제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 가능하신데요. 네. 내년부터는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게 의료비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비대면이 불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편의가 대폭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올해 이 장제비도 올해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 비대면 범위가 조금씩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미 실버론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받은 뒤에 같은 주택에서 계약 갱신 이후로 추가 대출 받으시려고 할 때에는요. 오프라인 방문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모바일 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오프라인 방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요. 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근데 이게 참 씁쓸한 게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이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대출, 실버론 네.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된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전 필요하신 고령층이 또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역시나 이 똑같은 현상 반복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고령층 사이에서 원래 기존에 모르셨던 분들도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물가도 올라가고 뭐 임대료 상승, 뭐 의료비 부담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쯤 대출 예산 소진 안내가 떴었어요. 그래서 신청이 중단이 됐었다가 정부에서 추경 그리고 추가 예산 긴급 편성해가지고 하반기 사업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년에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하시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급전이라는 게 급하게 필요하니까 네. 그런데 막상 그때 돼서 저희 국민연금에서 수급권자 대출 금융 지원해드리는 게 다 소진이 됐네요. 이 말 들으면 또 답답할 수 있으니까. 답답하죠. 다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는 또 있겠고요. 네. 국민연금 말고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그 사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담보로도 대출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 원금의 50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대출 가능하세요. 이때 증권사나 은행마다 펀드로 운영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 담보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상장지수 펀드나 주식 직접 투자부는 담보대출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에서 60%니까 내 연금저축 펀드에 2천만 원 정도 쌓여 있다. 그러면 운용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이 1,000만 원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능은 한데요. 네. 요거는 예외적인 조건에 한해서 중도 인출 그리고 담보대출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 주택 구입자금, 전세보증금,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요거를 증빙 서류 제출하고 나서 제한적인 요건에 따라서 중도 인출 혹은 담보대출 가능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대출입니다.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네. 노후자금이 또 걸린 거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요. 네. 이렇게 우리가 받을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다 보니까 혹시 내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받을 연금의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 요거를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편리하다라는 부분만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상환분은 연금 수령액에서 자동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또 대출금리 변동, 사업자마다의 담보 인정 한도, 그리고 상환 시기 등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네. 과도한 대출은 노후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좀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연금은 연금으로 네,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 내 네네. 삶을 좀 보조해 주는 게 목적인데 맞습니다. 사실 또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필요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제도적으로도 계속해서 더 보완이 되어 나가는 거고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1 환율이